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김병민 비대위원을 포함한 비대위원에게 5번째 5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또 받아들여진다면 김병민 비대위원은 효력정지 되는 셈이에요. 자,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면전을 이준석 전 대표가 선포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벌써 5번째예요. 10번 하면 뭐 무료 제공되는지 국민의힘 일각에선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 순방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사람들이. 체리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휴가 사이에 이제 비대위를 완료하라는 식의 어쨌든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예,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제명을 한다는 그거는 진짜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입니다. 자, 급기야 이제 대통령 순방까지 본인의 일에 끌어들였습니다. 대통령 순방 때 뭔가를 꾸미고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혹시 이번에 비대위에서 뭐를 꾸미고 계십니까? 비대위에서 대통령 순방 때 윤리위를 열어서 이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순방 중일 때 경찰을 컨트롤해서 경찰을 통해서 이 대표를 검찰에 넘깁니까? 꾸몄습니까? 황당한 얘기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뿐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이번 외교 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돌직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잘 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들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야당까지도 함께 힘을 합쳐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순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미들을 갖춰가는 게 중요할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과 결부지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집권당의 전직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로서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뭔가 뇌피셜로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이 얘기를 꺼낸 일들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일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수요일 이제 비대위회의를 열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원내대표 선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원내 사령탑에 조속히 선출하는 게 핵심 이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서 급박하게 움직이게 될 거고, 또 정기국회 준비하기 위한 일들, 그리고 대통령 순방 기간에 맞춰서 국내에 있는 집권당이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에 매진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뉴스화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비대위에서 못 꾸미는 거 없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라는 게 원내는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고 한 비대위 아니면 혁신위거든요. 천하람 혁신위원님, 혁신위에서 꾸미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혁신위가 이런 걸 하진 않죠. 저희는 혁신을 가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리위를 조금 앞당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선제적 방어 발언이라고 견제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순방 기간 중에 뭔가 앞당겨가지고 제명을 해서 그 제명을 토대로 가처분 사건을 이렇게 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전략을 쓰지 못하게끔 하려는 저는 그런 방어적 발언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제가 좀 설마 하는 것들이 좀 현실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마 당대표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징계를 할까? 설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퇴해가지고 비대위를 띄울까? 설마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비대위 시즌2 여기 또 계시지만은 시즌2 할까? 이게 설마 했는데 제가 설마 하는 것들이 대부분 현실이 되기 때문에 전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처분 결정이 굉장히 사실 당 입장에서 리스크가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제명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선제적 발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슈는 굉장히 좀 뜨거워질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김병민 비대위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또 했습니다. 5번째 신청을 한 건데,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김병민은 직무정지됩니다. 김병민뿐만 아니라 정진석, 김병민, 전주혜, 김종혁, 김행
뭐 박정아 다 직무 정지가 됩니다. 정석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 또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김 비대위원을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 직무 정지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리라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 아래 보면 새 원내대표 정치기장 정해지면 이들의 직무를 정지하는 6차 가처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문제 삼지 않았나요? 이준석 전 대표 측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니 법원의 판단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비상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노출되면서 본인도 많은 오명들을 감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뽑히는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까지도 다 가처분 신청하면 그럼 누가 당을 이끕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당원이 아닙니다. 애석하지만 6개월의 당원권에 대한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럼 현재 상황에서 당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도대체 무엇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누군가의 압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도 가까이 지냈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이 일에 앞서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근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아마 재심 청구를 했던 것 같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됐다 판단되면 여기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하거나 잘못된 내용들을 이의 신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됐던 나머지 절차들에 대해서 모든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인으로서 지내왔던 일말의 책임감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내려진 결정들에 대해서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역할하기 위해서 차분히 이를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님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로써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왜 또 비대위가 꾸려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또 동조를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 가처분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기면 친한 김병민 비대위원은 효력정지되고 김병민 비대위원이 살아나면 친한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은 또 기각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는 사실 김병민 비대위원이랑도 충분히 친하고 사실 재선의 비대위원이라는 또 엄청난 억적을 지금 남기고 계시는데 말 되게 더듬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수 정당으로서 항상 법치를 이야기하고 준법을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고 나아가서는 또 유능함을 이야기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차 가처분 결과 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전체 당원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뽑은 당대표, 그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든 안 들든지 간에 이 하부 기관들을 통해서 이 당대표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는 없다라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면은 저희 당원상 규정되어 있는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적법하게 소환을 하든 그게 아니면 김용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당원 투표나 아니면 당원 개정에 대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뭐 요새 모바일 투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취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당내 의원들의 뜻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비대위 시즌2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원칙론과 이제 소신을 얘기하면 결국 이준석 편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준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이 박탈된 사람이 그 어떤 대표였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하길 바라지만 저는 안정화되는 길이 대충 이준석 쳐내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조속하게 안정화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옆에 계신 비대위 시즌2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천하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논조의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당의 내용 사항들이 길게 나타나게 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들 그리고 당내에 있는 일들을 더 국민들 앞에 지속하는 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들을 좋은 길로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까지 표명한 마당에 도대체 어떤 길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남을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가 있는 그대로 그냥 당원 당규만 바꾸는
바꿔서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하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처분 저는 이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생각하고요. 이거 그냥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얼마 전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전원 거리가 아니라 과반 거리 시엔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간다고 당원 당규 내용들을 바꿔놨습니다. 아, 민주당도 바꿨어요? 민주당도 이번 8월 전당대회를 오. 통해서 그 규정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 누군가를 쫓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당내에 있는 최고위원들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돼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최고위원들인데 그들 모두가 그만둘 정도로 당내 비상 상황들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 상태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일, 이게 꼼수가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비상 상황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럼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5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 그럼 또 비대위를 또 합니까? 시즌 3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원내대표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고 조기 전당대회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빨리 그때야말로 새로운 원내대표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는 과정을 다시 새로운 아마 전당대 준비위원회를 꾸리는 형식으로 극복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5차 5번째 가처분 신청이 이준석 전 대표가 기각이 되면 네. 이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향해서 또 가처분을 신청을 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명분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설명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 2차, 3차의 액션 자체가 원인이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정도의 제도 개선 자체의 정당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준석 대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 6차 가처분 신청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 자, 과연 이 가처분의 악순환은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